신문 볼게요. 제가 신문에 요새는 제가 매일경제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경제 쪽만 또는 아이들 교육에 관계된 것들만 한다 얘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신문 매일경제라고 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요새 되게 이슈화 되는 것들인 의대 정원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파업하고 동네 병원도 파업한다 이런 얘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나름대로 의견과 입장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루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지금 포커스를 경제나 교육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쪽 행복한 가정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빼놨어요. 그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이렇게 찾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산층 옥죄는 세금 3종 세트라고 그랬는데 이거 되게 많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야당이지 여당이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세금 3종 세트 첫 번째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죠. 그렇죠? 종부세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처음 도입된 것들이죠. 이 종부세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계속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종부세, 재산세가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건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부세가 맨 처음에 나왔던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었죠. 그러면서 그 집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일정 부분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사실 보면 종부세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요번에는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죠. 대폭. 그러다가 다시 지금 정권에서 다시 대폭 줄기도 했는데 이 종부세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고 양쪽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 그리고 재산세와 통합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다. 종부세에서 그러니까 한 가구에서 한 집을 소유하는 것들은 그거는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가구에서 두 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이 종부세와 재산세는 통합돼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방침에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예요. 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들이 125개 정도 되는 그런 큰 회사 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125개 정도 되는 대기업들이 사실 법인세 50% 이상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가 아니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0억이 초과되면 거의 50%뭐 이렇게 45% 50% 이렇게 되고 있죠. 30억이 초과되면 보통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종부세를 내거나 뭐 이렇진 않죠. 근데 왜 이 종부세에 논란이 많으냐? 많이 내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 30%에서 50%까지 내니까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간이 30% 이상 돼가지고 한 50%를 상속세로 낸다 그러면 대를 두 번 거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나름대로 했겠죠. 그것들을 깨끗하게 했냐, 부정적으로 했냐,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금액들을 쌓아 나가려고 수십 년간을 노력을 했는데 상속을 한번 하면 반이 나가더라. 또는 30~40% 나가더라.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0%까지인 경우도 있고 그 아래인 경우도 있는데 그럼 적어도 그 제일 높은 상속세율을 30%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중소기업에서도 중소기업들을 누군가 받아주는 것들 이런 게 어려우니까 자기 자녀로부터 이 중소기업을 연명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중소기업도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그 주식을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이 상속되는 그 순간 팔 수는 없으면 상속되는 그 순간 기간은 있지만 어쨌든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주식을 상속받은 그 자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 주식을 빅딜을 하잖아요. 빅딜은 뭐냐면 한두 주 파는 게 아니라 야 우리 1000주야 만주 다 사야 돼 이런 거죠. 너 10주 너 10주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상속세를 받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 자기 주식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상속받은 주식을 팔게 돼요. 이거를 블록별로 딱 크게 몇 천주, 만주 이렇게 거래하는 걸 우리는 빅딜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그 이브진 그 신라호텔 그때도 이제 빅딜의 개념으로 주식을 팔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금투세. 6개월 후에 이게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많이 말이 많아요. 금융투자 세금이 그렇죠. 금융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으면 거기에 세금을 낼 거야. 이게 원래는 작년부터 시행인데 이렇게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요. 실제로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6개월 후에는 금융투자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데 실제 지금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인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3억 이상인 경우에는 25%. 뭐 이렇게 지금 세율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유보가 될지 이것들을 없앨지. 지금 정권에서는 이걸 금투세 없애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금융투자에 대한 거는 실제로 어떤 데에 대한 세금이냐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자금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대부분 회사에 대한 자본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들이. 파생상품은 몰라도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산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으로 7, 80%, 그 다음에 이런 주식과 채권 이런 쪽으로 20%로 가 있는데 20%도 안 돼서 다른 자산으로도 많이 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증권에 대한 자금들이 회사의 자금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건데 그럼 회사가 투자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거꾸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금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이런 융통들이 쉬운데 우리나라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나. 지금도 형편없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박스피에 갇혀져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주구장창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 이런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금투세까지 도입하게 되면 개미들 다 떠나지 않냐? 지금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미국 주식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힘든데 만약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